안녕하세요, 구루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바뀐 굴락 신기능 활용 꿀팁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써보면 이거 몰랐던 과거로 못 돌아가겠는데 싶을 만큼 유용한 굴락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칭찬에 아끼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롭게 추가된 굴락 신기능을 알려드릴 건데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모든 기능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굴락 신기능 중에서 정말 제가 장시간 써보면서 일상적으로 유용하고 아이폰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갤럭시로 만드는 기능들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치만큼 품격 있게 사용하세요. 우선 굴락은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신 다음에 실행해보세요. MUI가 전부 다 좀 더 세련되고 깔끔하게 바뀌었죠. 이제 상단부에 꾸미기, 편리한 공유, 기능 확장 등 좀 더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쉽게 나눠줬고요. 하단부에 테라스에 들어가면 새로운 기능들과 팁, 공지사항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굴락 개발자분들이 일을 진짜 잘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 좋더라고요. 우선 이번 새로운 굴락에서 가장 메인이 되고 화두가 되는 기능은요, 바로 홈업입니다. 앱에 들어가서 꾸미기에 간 다음에 홈업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안쪽에 다시 한번 홈화면 클릭하면 가운데 DIY 홈 스크린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 기능은 이렇게 자유롭게 앱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한다든지 내가 만든 스티커를 추가해서 내가 자주 쓸 앱을 바로 실행한다든지 훨씬 더 나만의 감성적이고 편리한 갤럭시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설정을 홈화면 설정 안에 들어와 홈화면 구성을 홈과 앱스 화면으로 놓고 쓰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간혹 앱스 화면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굳이 싶어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꼭 이거를 체크해 주셔야지 신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굴락으로 들어와서요. DIY 홈 스크린을 활성화한 다음에 홈화면 빈 공간에 꾹 눌러서 우측 상단에 DIY 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평상시하고 다르게 앱이라든지 위젯이 이렇게 점선으로 영역이 잡히면서 편집 상태가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홈화면 아이콘이라든지 위젯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도 놓을 수가 있고 쉽게 크기 조절, 회전, 또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선택해서 다 함께 조절도 가능하고요. 겹쳐진 상태에서는 위아래 버튼을 눌러서 위치 변경도 할 수가 있고 빠르게 정렬 기능도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떤 분들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쁜 배경화면에 이미지만 딱 눌렀는데 이렇게 앱이 실행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준비물은 이쁜 배경화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갤럭시 테마라든지 이쁜 연예인 배경을 하나쯤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갤러리에 들어와서 스티커로 만들고 싶은 피사체를 꾹 눌러서 스티커로 저장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저장하시거나 점세개 아이콘 눌러서 편집 간 다음에 직접 영역을 그리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스티커로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커로 지정한 다음에 다시 홈화면 편집 DIY 홈 눌러서 내가 실행시킬 앱을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 앱을 가려야 되니까 좌측 하단에 스마일 아이콘, 이거 스티커거든요. 내가 만든 스티커를 이렇게 가져다가 크기 조절을 해서 놓으면은 내가 방금 갖다 놓은 앱이 사라졌죠. 포토샵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앱을 가릴 거니까 이렇게 올려서 놓고요. 편집 상태를 끝낸 다음에 나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앱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감쪽 같죠? 좀 더 이거를 감성적이게 꾸미시려면요, 다시 홈 편집에 들어와서 그 아이콘 눌러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스티커도 이쁜 게 되게 많은데 약간 나는 요거보단 더 이쁜 걸 찾고 싶다 하시면요,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 눌러가지고 여기서 따로 인기 스탬프라든지 무료 스탬프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이쁘죠? 자, 근데 솔직히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거 귀찮아서 난 못하겠는데 야,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잘 만든 사람 거 그냥 가져다 쓰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나? 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막 만드는 것까지는 좀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굴락에 들어와 맨 처음 화면으로 온 다음에 조금만 내려보면 갤럭시 툴 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직 베타 버전인데 여기 안쪽에 들어오면 추천 GTS가 있어요. 이 탭을 눌러서 쭉 넘겨보면은 이미 이렇게 스티커로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쁘게 GTS 값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만약에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요, 이거를 이제 적용 눌러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나는 내가 만든 이런 굉장히 감성적인 배경화면과 이런 설정 값을 공유해주고 싶다 하시면요, 반대로 내 GTS에 들어가 하단부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 누르고 대표 이미지와 함께 내 홈화면 설정 값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한 꿀팁을 드릴게요. 홈화면 안쪽에 들어와서 앱 아이콘 세팅을 누르면 이렇게 앱 아이콘 크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이거나 키울 수도 있고요. 하단부에 앱 아이콘 라벨 표시를 끄면은 앱 이름이 사라지게 돼서 좀 더 깔끔하게 아이콘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하단부에 페이지 반복 가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첫 페이지 가려면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넘겼어야 됐는데 이러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굴락에 들어가 페이지 반복을 활성화해 놓으면 자,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서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첫 페이지로 오게 돼서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즐겨찾기 쪽에 가시면요, 즐겨찾기 최대 개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기본값으로 4개인가 5개예요. 이거를 최대 9개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9개를 적용하시고 원하는 앱을 갖다가 이렇게 쭉 끌어다 놓으면은 하단부에 저처럼 다양한 자주 쓰는 앱들을 빠르게 실행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원하시는 값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로 조금만 더 내려보면 팝업 폴더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팝업 폴더를 눌렀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이 친구를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가리지 않고 팝업 폴더가 보이게 돼서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폰처럼 부드러운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 기능입니다. 홈업 제스처 설정에 들어오셔서요, 첫 번째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을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클래식과 엘레강스, 다이나믹, 스윗, 간단한 튜닝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를 조정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하단부에 고급 튜닝에서 상세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 움직임까지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라든지 강성, 마찰, 보강기, 심지어 배경화면, 스케일 등 다양한 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정말 개발자 앱처럼 디테일한 옵션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맞춤 테일러샵에서 나한테 딱 맞는 수트를 입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엣지 패널입니다. 나가서 하단부에 엣지 패널 설정에 들어오면요, 더 많은 아이템 보기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를 원래 사용 안 하면 이렇게 2줄밖에 표시가 안 됐는데 사용했을 때 이렇게 3줄로 굉장히 많은 앱들이 동시에 표시가 돼서 훨씬 더 내가 자주 쓸 앱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최근행 영역 스크롤도 사용을 하면요, 최근행 영역 스크롤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여러분들 원하시면 켜놓으시기 바랄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지저분해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서 이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값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퀵스타입니다. 다시 굴락 첫 페이지로 와서 퀵스타에 가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아이콘 표시가 있는데 이거 누르면 네트워크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필요 없다라고 느끼시는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는 굳이 뭐 좌측 상단에 표시되는 이 네트워크 정보가 통신사 아이콘이 굳이 필요가 없다 하면은 꺼주시면 되고요. 하단부의 시스템 아이콘도 솔직히 나는 NFC 뜨는 거 굳이 싶고 VPN도 굳이 싶어 하면은 이거 원하는 것만 켜주시고 필요 없는 건 꺼주시기 바랄게요. 다시 나가서 하단부에 시계 표시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오른쪽에 둘 건지 왼쪽에 둘 건지 숨기기를 할 건지 초시계까지 표시를 할 건지 이것도 정할 수가 있고요. 날짜도 표시할 수 있고 오전, 오후도 구분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는 값으로 설정하시고 다시 나가서 조금만 내려보면 빠른 설정창 버튼 배열 변경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넓게 할수록 빠른 설정창 아이콘들이 조금만 보이고요, 많이 할수록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7단계 정도로 해놓으면 딱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 하단부에 패널 분리 비율 설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UI 7.0이 되면서 좌측에서 아래로 내리면 알림,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리면 빠른 설정창인데 이 분리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반반으로 할래 하면 이렇게 50대 50으로 해놓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원하시는 값으로 편한 값으로 놓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나가서 노티스타에 갑니다. 하단부로 조금만 내려보면 노티스트가 있고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받은 알림들을 카톡에서 받은 이미지조차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켰을 때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화살표 위로 향하는 2개 아이콘이 있고요. 이거를 쭉 올려보면 내가 받은 알림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안쪽에 설정에서 알림 저장 기간도 제한 없이 할 건지 내가 원하는 값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값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가 좋냐면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내가 뭐 지웠던 알림이라든지 2주 전이라든지 3주 전에 받았던 알림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은데 이미 다 삭제를 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켜놓게 되면 과거에 온 알림까지도 심지어 그 사람이 삭제한 메시지까지도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나 증거 남기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굴락 핵심 신기능에 대해서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굴락 유용한 핵심 기능이 더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저는 오늘처럼 어려운 얘기 없이 남들보다 제품을 품격 있게 쓰기 위한 꿀팁과 삶에 유용한 꿀템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고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